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9주차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함수의 기본 예제, 그리고 함수의 여러 유형 중에 통계와 관련된 함수들, 예를 들면 뭐 에버리지 함수, 맥스 함수, 민 함수, 그리고 이제 카운트와 관련된 카운트 함수, 카운트 A 함수, 카운트 블랭크 함수, 마지막으로 카운트 if 함수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3강에서는 문자열 함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찾기 함수, 논리값 함수, 이런 함수들의 사용 방법들을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 함수인데요. 문자열 함수의 첫 번째 함수로, 이름 너무 길어요. 그죠? concatenate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여러 문자열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concatenate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concatenate A1, B1, C1 이러면 A1에 저장된 문자열, B1에 저장된 문자열, C1에 저장된 문자열을 하나로 합쳐서 긴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것이 concatenate 함수예요. 자, 그 다음에 left 함수가 있고 right 함수가 있고 mid 함수가 있습니다. 자, left 함수는 뭐 다 의미 예상하듯이 왼쪽, 그죠? right 함수는 오른쪽, middle이니까 중간일 거예요. mid는 중간이에요. 자, left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left 괄호 열고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셀 주소를 지정해주고 컴마 어떤 n 숫자 값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열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왼쪽부터 개수를 세서 n개만큼의 문자를 잘라내서 보여주는 함수가 left 함수예요. 반면 right 함수는 똑같은 기능인데 왼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n개만큼 잘라내는 함수가 right 함수죠. middle 함수는 중간부터 잘라내는데, 중간이라고 하니까 중간 어디서부터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left 함수나 right 함수는 인자의 개수가 두 개만 지정되면 되는 거였지만 mid 함수는 인자를 3개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되는 문자열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셀 주소를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컴마 중간 어디서부터 내가 개수를 잘라낼 것인지에 대한 시작 위치, 그거를 두 번째 인자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치부터 몇 글자를 떼어낼지에 대한 글자 개수 n을 마지막 인자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죠. 자, 그게 이제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인데, 이 함수에는 변형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ft b라는 함수도 있고 right b라는 함수도 있고 mid b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렇게 b를 붙이면 기능은 똑같아요. 왼쪽에서 n개만큼 잘라내고 오른쪽에서 n개만큼 잘라내고 중간부터 n개만큼 잘라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그 개라고 하는 문자의 개수를 처리할 때 left나 right나 mid는 글자 개수 단위입니다. 글자 개수 단위. 그런데 left b, right b, mid b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이트는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이트 1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8비트죠. 8비트. 근데 왜 8비트로 정했다 그랬어요? 네, 미국 표준협회에서 알파벳 한 글자, 혹은 뭐 아라비아 숫자, 혹은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자기네들 쓰는 어떤 한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가지의 수를, 경우의 수를 세다 보니까 못해도 8비트 정도는 있어야지 하나의 영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1바이트를 8비트로 정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이트라는 말은 뭐랑 똑같다? 글자 한 글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이트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영문자, 로마자 기준 한 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그 다음에 옆나라 일본에서 쓰는 일본어, 또 다른 옆나라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 한자, 이런 것들은 경우의 수가 훨씬 많고 다양해요. 그래서 한 개의 바이트로는 그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모자란다, 못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글 한 글자는 잘 보시면 영문 두 글자의 공간을 차지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도 영문 두 글자에 해당되는 몇 바이트? 2바이트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left 함수나 right 함수나 mid를 쓸 때는 바이트나 이런 걸 따지지 않기 때문에 영어도 한 글자는 한 글자고 한글도 한 글자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영문과 한글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레프트 함수나 라이트 함수나 미드 함수는 영문이라고 해서 뭐 한글이라고 해서 뭐 글자의 개수가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 레프트 비함수나 라이트 비함수나 미드 비함수를 쓰게 되면 영어는 1바이트가 한 문자고 한글은 1바이트로는 한 글자가 안 되고 2바이트가 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글과 영어를 처리하는 거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예제를 보시면서 같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 중에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n은 문자열의 개수를 글자 수로 카운트해주는 함수예요. 총 몇 글자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문자열 안에, 이런 거죠. 반면 lenb는 문자열의 개수를 세는 건 좋은데 똑같은데 글자 수로 세는 게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en 하고선 서울 한 칸 띄고 중구 한 칸 띄고 태평로 이렇게 하면 한번 세볼게요. 저 같이. 서울 한 칸 띄고 중구 한 칸 띄고 태평로, 그죠? 손가락으로 카운트 해봤더니 9개 나와요. 9글자죠. 9글자. 그래서 len 하면은 글자 수 단위니까 9글자가 되는데, lenb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글은 2바이트씩, 그 다음에 일반 문자, 여기 공백 같은 경우가 일반 문자예요. 로마자 문자. 이런 거는 1바이트씩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볼게요. 서어 우울, 그리고 벌써 4바이트죠. 서어 우울 4바이트, 공백 한 칸 5바이트. 예, 한 칸 띄고 주웅 구우, 그죠? 그럼 여기까지 9바이트예요. 그리고 한 칸 띄고 10바이트죠. 태에 펴엉 로오 6바이트. 그러니까 16바이트가 되죠, 총. 그래서 lenb라고 하면은 9가 아니라 1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글의 경우는 2바이트씩, 공백의 경우는 1바이트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16이 나오게 된다. len과 lenb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tri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문자열을 처리하다 보면 문자열 앞 뒤로 쓸데없는 공백들이 이렇게 간혹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공백들을 한꺼번에 싹 다 삭제해주는, 날려주는 함수가 trim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막 공백이 있고 남대문 종로 하고서 또 뒤에 막 공백이 있을 때 trim을 써버리면 남대문 한 칸 띄고 종로 알맹이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삭제되는 그런 걸 보여주게 됩니다.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고 valu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라는 함수는 숫자를 문자화 시켜주는 함수예요. 숫자를 문자화 시켜주는 함수. value 함수는 거꾸로 텍스트를, 문자로 표현된 수치를 연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이 value 함수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작은 따옴표를 치고 숫자를 치면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수치가 아니라 문자열로 인식을 하잖아요, 엑셀이. 그거를 다시 연산 가능한 수치로 바꿀 때 우리가 value 함수 썼었죠. value하고 문자화 되어서 저장된 숫자 값을 넣으면 연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텍스트 함수는 이렇게 포맷 텍스팅을 주게 되면 그 포맷에 맞춰서 이 값을 이렇게 문자열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자, 예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P09 문자열 함수 1 여기 시트에 가보면 먼저 concatenate 함수인데요. 자, concatenate 이라는 함수로 이용해서, 자, A2 현대, 그 다음에 컴마, 가운데 한 칸 띄워보죠. 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B2 소나타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 현대 한 칸 띄고 소나타, 이게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concatenate 함수는 정확하게 어떤 연산자랑 똑같냐면, 우리 앰퍼샌드, 이게 이제 두 개의 문자들을 연결해 주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A3 표현하고 중간에 한 칸 띈 거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B3 연결해라, 이거랑 concatenate로 한 번에 쫙 넣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concatenate은 앰퍼샌드라고 하는 연산자로 변환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테스트인데요. 자,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컴마 3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부터 세 글자 띄워오는 거잖아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300, 세 글자 있잖아요. 그죠? 300, 엔터 치면 30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왼쪽부터 세 글자니까. 만약에 right 함수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세 글자 한다면 이건 이제 뭐가 나와요? 맨 끝에가 한신킴, 이거니까
김신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해보면 김신한이 나옵니다. 자, 미드 함수 해보겠습니다. 미드 A 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 302 시작했는데 여기 가운데 공백 있잖아요. 근데 이 공백이 한 칸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공백이 두 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302 공백 여섯 번째가 뭐죠? 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죠? 302 공백 여섯 번째 글자가 서인데 서부터 몇 글자를 뽑아오라고 했어요? 세 글자 뽑아오라고 했어요. 서, 소문 세 글자 뽑는 거죠. 엔터 치면 서소문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300 김신한 서소문 이렇게 뽑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건 이제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아니라 레프트 B, 라이트 B, 미드 B로 한다면, 자, 레프트 B로 해서, 만약에 B로 해서, 네, 여기에서 세 글자 뽑아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짠! 300. 왜냐면, 아라비아 숫자 한 글자는 영문자 한 글자와 똑같이 하나 표현하는데 1바이트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라이트 B로 해서, 아이고, 예, 갑자기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writeB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A7에서 세 글자만 띄워와라.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김신한이 다 표현될까요? 당연히 안 되고 뭐만 나온다? 한만 나오네. 왜 한만 나올까요? 원래는 신까지도 표현을 할 뻔했죠. 왜냐면 신한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 근데 지금 내가 몇 바이트 표현하라고 했어요? 3바이트만 잘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 완벽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한 2바이트까지만 제대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불러오다 마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한 글자만 나오게 되죠. 미드 B 이건 어떻게 될까요? 미드 B. 예, 미드 B로 이렇게 하게 되면 미드 B로 하게 되면 여섯 번째 바이트부터 3바이트를 뽑아오는데 이게 302 공백 이게 이제 5바이트잖아요. 6바이트니까 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는데 소까지 출력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아까 김신한의 한만 출력된 것처럼 이것도 소까지 출력하기에는 바이트가 한 바이트 모자라요. 그래서 서만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서하고 지금 뭐 출력하다 말았어요. 왜냐면 1바이트밖에는 없기 때문에 출력하다 마른 상태가 되는 그렇게.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와 미드가 있고 레프트 B와 라이트 B와 미드 B가 있다. 요거 이제 차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함수 len 랭스 함수는 길이를 재는 건데, 자, 한번 세볼까요? 대한민국 한 칸 띄고 서울 7글자예요. 그죠? 엔터 치면 7이 나오죠. 7글자니까. 그런데 이거를 랭스가 아니라 lenB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이트 단위로 카운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에, 하안, 미인, 구욱. 일단 8바이트죠. 8바이트에 한 칸 띄고 9바이트. 서어, 우울. 그죠? 예, 4바이트 더하니까 13바이트가 나오네요. 자, 엔터 쳐볼게요. 짠, 13바이트가 나오죠. 대한민국, 서울 이 한글들은 2바이트씩. 그죠? 그러니까 6이 12. 거기다가 가운데 공백 한 바이트 더해서 13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 트림은 어떻게 한다고요? 트림은 앞뒤에 붙어 있는 쓸데없는 공백을 이렇게 없애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도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이네요. 한 칸, 두 칸, 세 칸의 공백이 있고요. 끝에도 있어요. 끝에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네 칸이 있네요. 앞에 세 칸, 뒤에 네 칸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거를 트림 시켜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lenB로 요 A4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봤지만 앞에 공백 3칸, 뒤에 공백 4칸, 총 7칸이 더 있기 때문에 13바이트가 아니라 20바이트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앞에 3바이트가 있고 뒤에 4바이트가 더 있으니까 20바이트인데 트림을 해서 양쪽에 7칸을 날려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lenB C4를 했을 때는 다시 몇 바이트? 13바이트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함수는
어떤 숫자 값을 내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dd YYYY 이런 형태. 이거 날짜 데이터인데요. 이 날짜 데이터를 MMM은 긴 형태의 알파벳 텍스트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월은 영어로 옥토버잖아요. 옥토버를 풀네임으로 옥토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1일, 30일 이렇게 쓰고, 맨 끝에 2014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엔터 치면 이렇게 옥토버 30일 2014로 요거를 양식만 바꿔서 이렇게, 예, 양식을 바꿔서 표현하고, 양식만 바꿔서 표현한 게 아니라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무슨 정렬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 정렬하고 있죠. 이런 모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수치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로 바꾼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소수점 두 자리로 그 다음에 1000단위마다 컴마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양의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텍스트 요거 A8번을 네 샵샵샵 컴마 샵샵샵, 요게 이제 1000단위마다 컴마 찍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00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12000 컴마 345 점, 이거 이제 위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두 자리 466으로 맞췄는데, 이것도 지금 무슨 정렬돼 있어요? 왼쪽 정렬돼 있죠. 그 얘기는 요 데이터는 지금 연산 가능한 수치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데이터? 네, 텍스트 데이터로 지금 변환이 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연산 가능한 숫자 데이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value라는 함수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연산 가능한 오른쪽 정렬되는, 풀면 오른쪽 정렬되는 그런 이제 연산 가능한 수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런 value 함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따옴표 쳐서 강제로 문자열로 만든 이런 숫자 데이터도 valu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앞에 0 사라지고 연산 가능한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게 된다. 이런 함수들,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에는 우리 논리 함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함수. 논리값 함수에 먼저 AND 함수, 그 다음에 OR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AND는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리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는 뭐뭐하고 뭐뭐하고, 그러면 둘 다 만족할 때만 그리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AND 연산 같은 연산을 우리가 논리곱이라고 하는데, 논리곱은 인수에 있는 논리값들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고요. 하나라도 false가 들어가면 무조건 false 처리되는, 그게 논리곱이 됩니다. 그래서 true와 true, 그걸 AND로 연결하는 건 true가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면 참인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거짓과 참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가 있다 하면 무조건 거짓.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이고요. AND A1이 100보다 크고 AND A1이 200보다 작다. 근데 A1이 150이에요. 그러면 150은 10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true죠. 150은 2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것도 true예요. true이고 true니까 이 논리 연산 값은 뭐죠? true가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겁니다. OR는 거나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거나, 뭐뭐하거나. 거나라는 의미는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도 된다. 즉, 둘 중에 하나, 논리값들 중에서 하나만 true면 자동으로 true가 되는,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지, 둘 중에 하나만 true이거나 둘 다 true인 경우도 당연히 true인 그런 논리가 OR 연산이 되고요. 이런 OR 연산을 우리는 논리합이라고 불러요. 보통 true는 우리가 숫자 1에 대응되고요. false는 0에 대응돼요. 근데 곱할 때 하나라도 0이 껴있으면 그 곱셈 값은 다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논리 곱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무조건 0이 나와버리니까,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다 1인 경우여야만 1들을 다 곱했을 때 1이 되면서 true가 되죠. 하지만 합은 어떻습니까? 합은 더해버리면 하나라도 1이면 그냥 1이 되죠. 그죠? 모두 다 0일 때만 다 더했을 때 0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논리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true와 false를 동시에 연결해서 OR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까 이건 참이 됩니다. OR A1이 12, A1이 26 그랬는데, A1이 26이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까 참이 되지만, A1이 6이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논리도 거짓, 두 번째
논리식도 거짓. 둘 다 거짓이니까 false가 되겠죠. if는 앞에서 배웠지만 조건식, 그 다음에 참일 때 값, 그 다음에 거짓일 때 값,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되어 있어요. if A1이 50보다 크다면 담당자 A, 그렇지 않다면 담당자 B. 그래서 A1이 60이면 담당자 A가 되는 거고, A1이 40이면 담당자 B가 출력되고, 이런 게 이제 if문이죠. 이 if에서 사용되는 조건식 안에 and나 or와 연산자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r와 A1이 90보다 크거나 혹은 A1이 85라면 담당자 A, 아니면 담당자 B,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담당자 A가 출력되게 이렇게 if 함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예제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논리 함수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값 자체를 우리가 true 이렇게 치면, 이거 쳐넣으면 요게 이제 논리 값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true. 그래서 or와 연산자는 어떻습니까? or와 A2와 A2를 or로 연산을 해보자.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true인데 이거는 둘 다 true니까 뭐가 되겠어요? true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요 C2 값을 밑으로 복사 이렇게 해보면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인데 둘 다 false일 때는 뭐가 된다? or와 연산자의 값도 false가 된다. 반면 논리 고비인 and를 적용해 보면 A2, B2 이렇게 해보면 둘 다 참일 때는 참이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들어가면 거짓 이렇게 논리합과 논리고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자체로만 사용되기보다는 if 함수와 같이 사용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예제는 요런 예제입니다. 나이가 30대이거나 사는 지역이 서울이면 대상자가 맞아요. yes예요. 이게 yes.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no인, 그런 어떤 조건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if 표현해야죠. if 조건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30대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나이가 30대다. 나이가 30대다 이려면 지금 나이가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B3에 저장돼 있어요. 이 B3가 몇 살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30대면 몇 살보다. 그죠? 30살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죠. 왜죠? 30살도 30대잖아요. 그죠? 30살부터 이미 30대니까 B3가 3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런데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다 30대예요? 아니죠. 뭐보다 작아야 되죠? 나이가 뭐보다 작아야 돼? 그렇죠. 40보다는 작아야 돼요. 왜 그렇죠? 40대가 되는 순간, 40이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30대가 아니라 40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30대인지를 확인하려면 나이가 3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다 만족해야지 30대예요. 예, 그렇죠. 이 조건이 둘 다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30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만 만족되면 50은 3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50살을 30대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40보다 작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30대를 안 본다는 말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될 때 쓰는 연산자 뭐다? 논리 합의의 논리 고비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될 때 논리 곱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경우는 논리 곱이다. and. 자, 이런 이제 30대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예요. 30대인지 아닌지를 찾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뭐죠? 내가 사는 지역, 지금 C3예요. 클릭이 안 되죠. 조준이 안 돼서 너무 수식이 길어서 안 되는데, 자, C3가 뭐와 같다면 서울과 같다면 이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조건이에요. 앞에 조건은 30대인지를 보는 거고 뒤에는 서울이 거주지인지를 보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거나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요. 거나 할 두 조건이 뭐로 연결돼야 돼요? 오와로 연결돼야 되죠. 오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아주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컴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와 요 조건을 만족하거나 요 조건을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 근데 이 and로 연결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나이가 30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은, 이거는 이제 나이가 30대이거나 5와 아니면 거주 지역이 서울이면 어떻게 표시해라? yes 이렇게 표현하고, 아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아니니까 no 이렇게 표현해라. 요게 이제 완성된 if의 if 구문이 되겠습니다. 엔터 쳐보면, 자, 이 사람은 30대 아니에요. 30대죠. 근데 심지어 서울에도 살아요. 두 조건이 둘 다 만족됐기 때문에 당연히 yes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일단 30대 아니에요. 30대 아니고 20대죠. 땡이에요. 그리고 서울 살아요, 안 살아요? 서울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죠. 이강산 씨는 어떨까요? 이분도 30대가 아니라 40대죠. 그리고 서울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노네요. 자, 최첨단 씨는 어때요? 이 사람은 아깝게 30대가 아니죠. 하지만 거주지가 서울이에요. 아까 30대이거나 거주지가 서울이면 yes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yes가 되겠죠. 거주지가 서울이라. 50대 충청도 사시는 박진아 씨는 당연히 no가 될 거고요. 33살에 대구에 사시는 남조은일 씨는 33세니까 30대잖아요. 그죠? 비록 거주 지역은 서울이 아니지만 33살이라고 하는 나이 조건 충족하기 때문에 ye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 함수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오늘 함수의 마지막 파트인 찾기 함수. 근데 제일 어려워요. 찾기 함수가. 왜냐면 여기는 인자가 엄청 많거든요. 예,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찾기 함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찾기 함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함수를 외워볼 텐데, choose 함수,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그리고 HLOOKUP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 함수는 너무 간단한 함수입니다. choose 하고요, 인덱스 치고 값들을 쫙 넣어주면 그 값들 중에 인덱스 번째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choose, 예를 들어서 2,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하면 서울은 1번, 경기는 2번, 강원은 3번인데 2번에 해당되는, 인덱스 2번에 해당되는 거를 choose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선택되는 거예요? 경기가 선택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choose 함수예요. 예, 아주 간단한, 너무 간단해서 쓸 때도 별로 없는 그런 함수가 사실 choose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찾기 함수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함수는 VLOOKUP,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는 HLOOKUP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VLOOKUP은 인자를 몇 개 넣게 돼 있냐면 무려 4개를 넣게 돼 있어요. 자, equal VLOOKUP 하고요. 그 다음에 lookup value, 찾을 값. 예, 근데 이거를 어디서 찾을 건지에 대한 범위. 그래서 이 VLOOKUP은 원리가 어떠냐면, 여기 두 번째 레인지를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 레인지에 가장 왼쪽 열에서 lookup value를 찾아요. 가장 왼쪽 열. 핵심어는 열입니다. 열. 예, 여기서 열이라고 했죠. 열. 예, 요게 핵심어예요. 열. 가장 또 왼쪽, 요것도 핵심어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열에서 요 값을 찾는 거예요. lookup value라고 하는 요 값을 찾아요. 찾았다 그러면 일치되는 자료에 찾은 것 중에 이 레인지의 몇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컬럼 인덱스를 그 다음에 찾아요. 예를 들어서 컬럼 인덱스가 3이다 그러면 가장 왼쪽 열은 1번 열이었을 거 아니에요. 1번 열 말고 2번 열, 3번 열, 옆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출력해 주는 것이 VLOOKUP 함수예요. 그때 맨 마지막에 레인지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레인지 옵션은 그냥 생략되어 있으면 true로 인식되는데 가급적이면 false를 많이 써요. false는 뭐냐면 lookup value와 100% 똑같이 완전히 일치할 때만 VLOOKUP의 결과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찾는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게 false 옵션이고요. 이거를 true 옵션을 주게 되면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가장 근사한 값, 가장 비슷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일치하는 자료를 출력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true 옵션을 쓰기 위해서는 이 lookup value를 맞춰볼 레인지의 가장 왼쪽 열이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true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근사값을 찾아주니까. 근사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는 false를 제일 많이 쓴다. 근데 이게 디폴트는 true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false 옵션을 강제로 지정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LOOKUP은 가장 왼쪽 열에서 값을 찾아서 컬럼 인덱스에 해당되는 걸 보여주는 게 VLOOKUP이라면 이 V가 버티칼의 줄임말이에요. 버티칼. 네, 버티칼. 예. 우리가 버티칼 이러면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인 거를 버티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VLOOKUP은 값을 찾을 때 가장 왼쪽 열 방향이 이게 열이잖아요. 열. 그렇죠. 버티칼하게 가장 똑같은 값, lookup 밸류와 똑같은 값이 있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요. 열 방향으로. 반면에 HLOOKUP이라는 게 있어요. HLOOKUP. HLOOKUP의 H는 horizontal의 줄임말입니다. horizon이 수평선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horizontal. 그래서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찾아요. 수평 방향. 요 방향으로 찾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가장 위에 있는 뭘 기준으로 찾아요? 행을 기준으로 찾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행에 대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lookup 밸류가 이 행의 첫 번째 행에 어디에 있지? 이거를 찾아서 그거에 대응되는 로우 인덱스. 예. 만약에 1번 행에서 찾았지만 내가 로우 인덱스를 뭐 4를 넣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행에 대응되는 그 값을 출력해 주는. 그러니까 VLOOKUP과 기능이 똑같은데 HLOOKUP은 데이터의 방향만 수평에서 찾는다는 게 차이인 거죠. 얘는 수직에서 찾는 거고 가장 왼쪽 열, 얘는 가장 상단 행, 수평 방향의 가장 상단 행에서 찾는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VLOOKUP, HLOOKUP인데 이렇게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이해하기만 더 힘들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찾기 함수 VLOOKUP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각종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지금 내가 뭘 만들고 싶냐면 여기다가 이름을 딱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부미 딱 쳐요. 그리고 엔터를 땅 치는 순간 여기에 정부미의 전화번호 딱 뜨고요. 여기 정부미의 생일이 딱 뜨고요. 여기 정부미의 이메일이 딱 뜨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부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룩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미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명에 있죠. 성명. 근데 이 성명을 구성하는 게 행입니까 열입니까? D 열에 이렇게 쭉 있죠. 열에. 그죠? 이렇게 버티컬한 열에서 정부미라고 하는 특정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에 대응되는 두 번째 컬럼 혹은 세 번째 컬럼 혹은 네 번째 컬럼 인덱스의 값을 출력해 주기 위한 함수. 그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VLOOKUP이라는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VLOOKUP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전화번호 찾는 것부터 해볼게요. equal VLOOKUP 예, 찾는데 VLOOKUP의 첫 번째 문법 뭘 고른다? 너 뭘 찾고 싶은데 가장 왼쪽 열에서 뭘 찾고 싶은데 정부미를 찾고 싶죠. B2를 찾고 싶은 거죠. 컴마 어디서 찾을 건데 레인지를 지정해 주는데 레인지는 지정할 때 잘 지정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정한 레인지에 가장 왼쪽 열이 서치의 대상이 될 거예요. 룩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지정을 해야 돼요? 나는 성명에서 찾을 거니까 정부미를 D3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D4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D4부터 어디까지? G1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찾아라. 근데 영역은 이렇게 지정해 줬지만 실제 찾는 건 어디서 찾아요? 이 영역의 가장 왼쪽 열에서 찾는 거예요. 이 버티컬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찾죠. 자, 그래서 정부미 찾았어요. 찾았으면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근데 여기 뭐죠? 전화번호를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화번호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이 영역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중에 두 번째 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열을 출력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적당히 일치하면 돼요. 완전히 똑같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는 정부미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정확히 일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false를 마지막에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다 넣은 겁니다. VLOOKUP B2를 찾는데 D4에서 G10까지를 찾아보고 두 번째 값을 가져다가 false로 똑같은 걸 찾아라. 엔터 치면 정부미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부미 전화번호 금세 찾아주는 거죠. 자, 요거를 밑으로 복사 하려고 하면 자, 이 B2의 2
고정해야 돼요? 고정하지 말아야 돼요? 고정해야죠. 왜냐면 아래로 내려오면 B3가 되고 더 내려오면 B4가 되면 안 되죠. 2번 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영역도 우리가 다 고정해야 되죠. 절대참조, 절대참조. 늘 여기만 찾을 거니까 B4에서 G10까지도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거 복사해 볼게요. 자, 아래로 복사, 아래로 복사. 그랬는데 계속 전화번호만 나오네. 왜 전화번호만 나오죠? 그렇죠. 생일은 컬럼 인덱스가 2번이 아니라 어디여야 돼요? 1열, 2열, 3열이잖아요. 그죠? 생일은 2열이 아니라 3열이니까 3열. 그죠? 이메일은 몇 열에 있어요? 예. 2열이 아니라 4열. 4열. 그래서 나오게 되고, 요거 지금 갑자기 숫자 값이 나오죠? 이거 이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날짜니까, 생년월일 날짜니까, 요거 날짜로 바꿔줄래? 이렇게 하면, 예, 날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름을 넣으면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이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자, 이 작동되나 한번 해볼게요. 홍지진 해볼게요. 홍지진. 자, 엔터 쳐봅니다. 하나, 둘, 셋 치면 이렇게 홍지진의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누구 쳐볼까요? 안경태. 엔터. 딱 치면, 딱 치면 안경태의 전화번호, 생일, 이메일이 딱 나오게 되죠. 안현철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현철. 네, 안현철 어떻게 돼요? 네, 짠. 예, 에러가 뜨죠. 네, 이게 무슨 에러예요? NA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예,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네, not available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엑셀의 에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다른 에러들은 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에러들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 에러 얘기했어요. not available 에러. 이거 주로 찾기 함수에서 쓰는 건데 찾아봤는데 너가 찾는 거 없어. 이런 에러가 not available 에러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에러가 난 거죠. 안현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현철 없죠. 없으니까 에러가 났죠. 근데 에러가 났는데 에러를 에러로 표현하니까 뭔가 성의 없어 보이고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에러를 에러로 표시하지 않고 자료가 없습니다. 혹은 찾는 자료가 부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함수 중에 isNa라는 함수가 있어요. isNa, isNa, isNa. 자, 이 isNa라는 함수는 어떠냐면 만약에 VLOOKUP 함수를 돌려봤더니 not available 에러가 나왔다. 그러면 isNa 값은 true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not available이 맞냐잖아요. is 그렇다냐 이거잖아요. 그죠? 요게 true란 얘기는 이게 not available 에러란 얘기예요. 그럴 때 자, isNa 함수를 이용해서 자, 만약에 찾아봤더니 없었니? 없으면 여기다가 not available 에러라고 출력하지 말고 우리 해당 없음이라고 출력하자. 자, 만약에 해당 없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없지 않으면 다시 요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해당 없지 않으면 그냥 찾은 값을 보여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isNa 함수는 요 함수를 미리 돌려봐요. 돌려봐서 너 not available 에러니? 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에러 출력하지 말고 뭘 출력해라? 해당 없음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해라.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없네요. 이렇게 더 공손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없네요로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 조건에 대응되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라. 자, 엔터 쳐볼게요. 짠! 예. 안현철, 죄송합니다. 없네요. 이렇게 나오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예, if, isNa, 예, 요거 not available 에러인지 봐서 없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없네요. 출력하고, 예, 있다 그러면은 요 함수 그대로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네. 자,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3이 아니라 이제는 4로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예. 4로 이렇게 출력해라. 자, 그러면 이제는 not available 에러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없죠, 여기. 예, 없지만 최필두
최필두 C는 있어요, 없어요? 최필두 C는 있습니다. 있을 때는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하고, 네, 그 다음에 이맹구 C 있어요, 없어요? 예, 이맹구 C도 있으니까 출력하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지현 씨 이런 분들 없단 말이에요. 없을 때 그냥 성의 없이 not A 이렇게 에러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없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다. 무슨 함수를 이용하면? isNA 함수를 이용하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찾고자 하는 대상 전지현, 문재인, 홍지진, 이맹구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찾았어요? 열 방향으로, 그죠? 열 방향은 무슨 방향? 버티컬한 방향, 수직의 방향에서 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번호를 딱 쳐요. 3번 딱 치면 엔터 딱 치는 순간 성명의 최필두 딱 뜨고 지역의 경기 딱 뜨고 요거 이제 찾아서 뜨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번호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중에서 찾아야 되죠. 이중에서. 자, 이거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버티컬이에요? 허리즌틀이에요? 허리즌틀한 방향이에요. 그죠? 수평의 방향이죠. 그럴 때는 VLOOKUP이 아니라 무슨 룩업 써야 된다? HLOOKUP을 써야 된다. HLOOKUP을 쓰게 되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줬을 때 이 영역의 가장 윗 행을 뒤져봐요. 윗 행.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행을 뒤져보겠죠. B2부터 시작되는 이 행을 뒤져봐서 똑같은 번호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몇 번째 행을 보여줄 거냐. 행 단위로 구성되는 룩업. 그게 이제 HLOOKUP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다음에 equal HLOOKUP. 자, 찾아봐야 될 영역은 B2부터 F4.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거꾸로 했어요. 예.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찾을 값이죠. 자, B6를 찾는데 어디서 찾을 거냐면 B2부터 F4까지 지정한 영역의 가장 윗 행에서 찾아라. 가장 위에 있는 행에서 이 3이란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찾았다. 최필두 찾았다. 그러면 최필두라는 성명은 몇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을 출력하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출력해라. false 이렇게 치는 거죠. 엔터 이렇게 하면 최필두가 찾아지죠. 똑같은 원리로 HLOOKUP 예, 요 값을 찾는데 어디서 찾을 거냐면 B2부터 F4까지를 찾는데 찾았다. 그러면 지역은 몇 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니까 세 번째 행을 찾고 완벽히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출력해라. 이렇게 하면 경기. 그래서 이제는 1번 누르면 홍지진, 4번 누르면 박현진, 5번 누르면 정부미, 대전. 이게 자동으로 착착착 찾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VLOOKUP과 HLOOKUP 기능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제 하나 내드리면 자 보세요. 8번 어떻게 될까요? 예, 짠. 예, 뭐가 나오죠? NA 에러 나오죠. Not available 에러 나오죠. 8 눌렀을 때 NA 에러 띄우지 말고 결과 없음이라던가 해당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요 코드를 요 산식을 바꿔보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찾기 함수까지 쭉 설명드렸고 VLOOKUP, HLOOKUP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isNA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not available error 대신 자료 없음이라든가 아까처럼 사과하는 멘트라든가 그런 거를 출력하는 방법까지도 쭉 살펴봤습니다. 자, VLOOKUP, HLOOKUP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 영역을 아예 이렇게 인적사항이라는 이름의 참조로 이름을 아예 부여해서 그렇게 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편리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9주차에서는 엑셀의 차트 그리기 기능 그리고 함수 기능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이번 주 과제 아주 간단하고 쉬운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로 제가 이렇게 배포한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 exercise.xlsx라는 파일인데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비어져 있죠. 이 노란색에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학생 이름 중에 성만 띄워오는 방법, 이름만 띄워오는 함수, 입학 연도만 학번에서부터 추출해서 띄워오는 함수. 자, 4학년이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표현하는 4학년 여부 확인하는 거, 20대 여성인지 확인하는 함수,
중간고사 석차 몇 등인지 알아내는 함수. 근데 우리 석차 내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죠? 예. 함수 마법사에 뭐 등수, 석차 이런 걸 한번 알아보세요. 예, 힌트 주자면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랭크.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계 점수. 이건 뭐 썸 해도 되고 그냥 더해도 되고 뭐 이렇죠. 우리 함수 배우는 거니까 썸 함수를 쓰면 좋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채워보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5분이면 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주 간단한 과제를 이번 주에 내드렸으니까 그 과제 수행까지 잘 해서 정해진 기일까지 이 캠퍼스로 완성된 엑셀 파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9주차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주차에 우리 10주차에도 계속해서 엑셀 배우게 될 예정이고요. 예, 10주차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